태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이슈로 한국이 뭐 대단한 국가냐며 한국을 비하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런 그 여성이 자신이 욕하던 한국 때문에 개망신 당하며 세계적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과 태국을 뒤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태국에 살고 있는 아델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의 하이소, 즉 귀족 중에 귀족 명문가 중에서도 최고라 꼽히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신분제가 없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이소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해가 쉽게 간단히 금전적으로 말해볼게요. 제가 아침을 먹을 때 사용하는 접시가 아마 여러분 집보다 비싸다면 믿으시나요? 이 예시 하나로도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만큼 태국에서 하이소란 신분제 정상 맨 위에 있는 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저는 평생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왔고 나라가 어떻든 모든 게 제 아래라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며 아무리 까불어대봤자 저에게는 그저 작고 하찮은 먼지에 불과했어요. 아니, 그것보다도 못한 존재였죠. 그런 존재가 이슈가 되고 있었고 설마 그 작은 먼지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이야. 정말이지?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같은 국제학교를 다녔던 친구 양커잉과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커잉은 저와 같은 태국인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 나름 명망 높은 집안의 딸이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저와 비슷한 급의 친구들과만 어울렸고 커잉 역시 그런 친구들 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죠. 단순히 친밀함을 넘어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특권의식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특히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재미삼아 비웃고 헐뜯는 것은 저와 커잉의 오랜 취미였어요. 저희는 늘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부유한지를 비교해댔죠. 그런 삶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최근 저희의 먹잇감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요즘 들어 자기들이 선진국이라며 한국인들이 엄청 거들먹거리며 까불어대고 있는데 그 꼴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한국이 예전에 비해 조금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제 눈에는 여전히 하찮은 나라일 뿐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K-팝이니 K-드라마니 떠들어대도 그까짓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건지 제게는 도통 와닿지가 않았어요. 양커잉 역시 한국을 혐오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커잉은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인들은 뻔뻔한 도둑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애들은 뭐만 하면 다 자기네 문화라고 우겨대. 백두산도 고구려도 원래는 다 우리 중국 건데 한국은 그게 다 자기들 거라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진짜 웃긴 나라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서 중국 것을 빼앗아 가고 싶나? 어휴, 가난한 것들. 그러면서 커잉은 어떻게 저 따위 수준 낮은 나라가 요즘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커잉의 그런 생각에 완벽히 동의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에도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인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비웃어주는 것은 우월한 우리의 특권이었죠. 그날도 저와 커잉은 한국을 안주 삼아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요즘 한국인들 꼬라지를 보면 진짜 같지 않아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니까. 뭐만 하면 자기네가 최고라고 의수대는데 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지? 태국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진짜 웃겨서 말도 안 나와. 제가 이렇게 말하자 커잉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멍청해서 그래. 아, 이 개도 안 물어갈 미개한 한국인들. 우리 고상한 중국이 진작에 흡수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조상님들이 한국을 너무 봐줬어.
애초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콱 밟아놨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저희가 조롱하며 킥킥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테이블의 그림자가 지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옆을 바라보니 어떤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가 뿜어내는 기백에 압도되고 말았죠. 그건 마치 호랑이 앞에서 강아지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입을 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한국 외교관인데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요. 아가씨들이 방금 한국을 가리켜 개도 안 먹을 나라라고 한 것이 맞나요? 한국 외교관이 풍겨대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커닝은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여버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태국의 귀족 하이소잖아요. 겨우 이런 상황에 쫄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저희가 저희 입을 가지고 자유롭게 말한 것뿐인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외교관이라고요. 태국인 입국도 막더니 태국에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까지 막을 셈이에요. 뭔데요, 당신? 그 순간 한국 외교관의 눈빛에 격렬히 스치군요. 그러더니 그의 입에서는 칼로 벼린 듯 날카로운 독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의 말 한마디에 제 자존심은 엉망진창으로 난도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입으로 무엇을 떠들든 그건 당신 자유지만 가미태, 국인, 주, 제의 한국을 모욕하다니요. 감당할 자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살면서 이런 구격적인 취급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독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손에 들린 갤럭시 휴대폰을 보고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한국을 무시하다니 세상에 이것처럼 무식한 게 또 어디 있나요? 그것뿐이겠어요. 당신은 집에서 LG TV를 볼 거고 아마 당신 친구 중 누군가는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죠? 어때요? 내 말이 틀렸나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만 붉힌 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은 어느 것 하나 틀림없이 사실이었거든요. 제 휴대폰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만든 것이었고 실제로 저희 집 TV는 LG 제품이 맞았어요. 심지어 제 남동생이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죠.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무례한 남자에게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제게 남은 자존심을 모조리 끌어모아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봤자 한국은 우리 집 화장실보다 수준 떨어지는 나라인데 그러자 이 한국 외교관은 제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아주 여유로운 태도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호화로운 생활, 사실 그게 다 한국인 관광객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건 알고 떠드는 건가요? 태국은 GDP의 20% 이상이 관광 산업에서 나오는 국가인데 바로 그 관광업계의 큰 손이 한국인들이죠. 한국은 한 해에 200만 명 가까이 태국을 방문하고 무려 3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태국에서 쓰고 가니까요. 근데 보세요. 태국인들 하는 짓들을 말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강화를 했더니 뭐라고요? 벤코리아? 그리고 당신들을 보니 안 봐도 태국의 앞날이 훤하네요. 한국이 태국의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걸 아예 모르는군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는 절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증거를 되겠다고 하더군요. 방콕의 최고급 백화점과 리조트에서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많이 쓰는 중요한 손님이기 때문이죠. 한국이 없으면 태국 경제는 당장 무너지고 말 거라고요. 그의 일격에 제 자존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쯤에서 제 실수를 인정하고 이 한국 외교관에게 사과를 하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왜인지 제 안에 뭔가가 아직도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건 저의 태국에
하이소로서의 정체성이었겠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을 하며 마지막 힘을 모아 그를 노려봤어요. 그렇게 잘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요? 역사를 보세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여러 번 짓밟힌 약속국 아닌가요? 반면 우리 태국을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완전히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주권을 지켜왔다고요. 당신들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척 해봤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위대해요. 알겠어요? 이것은 저의 회심의 일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저를 향해 가소롭다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한국은 여러 번의 전쟁을 겪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한국 전쟁으로 국가 전체가 초토화되었죠. 그런데 한국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서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2경제 대국이 되었죠. 자원도 자본도 없이 오로지 한민족이 가진 우수한 만으로 말입니다. 오로지 자국의 힘만으로 최빈국에서 초인류 국가로 성장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죠. 자, 이제 다시 묻죠. 당신은 이래도 한국이 약속국이라 떠들 수 있나요? 분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결국 저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귀한 혈통인데 저 아무것도 아닌 평민 남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기는 싫다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저랑 제 친구는 그냥 가볍게 농담을 한 것뿐이에요.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웃겨, 정말. 그러자 이 한국 외교관은 더 이상 저와 말조차 섞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전래전래 저으며 떠나가다군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명 불쾌한데 그 아래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입에서는 쓴맛이 났고 가슴 한 구석은 돌덩이로 누르는 듯한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외교관이 했던 말들이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모국인 태국에 어떤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 속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답니다. 그날도 저는 한국 외교관의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었어요. 마치 제 머릿속에 그의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때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화면을 확인하자 커잉의 이름이 떠 있었죠.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한숨을 푹 내셨답니다. 사실 그 한국 외교관을 만난 후로 저는 중국인 양 커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고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저 커잉을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제 안에 뭔가가 불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커잉을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저는 커잉의 전화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전화를 받으면 커잉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냐며 저한테 서운함을 표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커잉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답니다. 커잉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델, 큰일 났어. 며칠 전에 내 친구 링링이 한국에 다녀왔거든. 걔는 우리랑 다르게 완전 한국 덕후인데 글쎄 걔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무려 3시간도 넘게 신문을 받았대. 그래 놓고 한국은 링링을 입국조차 시켜주지 않았고 진짜 한국 미친 것 아니야? 링링이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되물었어요. 아무리 요즘 한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들 한국이 아무 이유도 없이 중국인들 범죄자 취급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태국도 모자라 중국까지? 납득되지 않았죠. 또 한국 외교관을 만난 이유로 아무 근거도 없이 무지성으로 한국을 욕하는 것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한국과 링링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링링이 공항에서 뭔가 실수를 한 건 없대? 뭐 그런 거 있잖아. 한국에 반입 금지인 물건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입국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든지 그런 거 없었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양커잉은 서운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델, 너 지금 내 앞에서 한국 편을 드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내 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애인데 입국 심사장에서 실수를 했을 리가 없잖아. 내 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을 뿐이라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거든요. 사실 예전에 저였다면 망설임 없이 커잉의 말에 동조했을 거예요. 한국 진짜 못 쓰겠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한국 외교관과의 만남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고 커잉의 말을 곧이고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최근 태국에서도 한국 관련한 이슈 때문에 총리를 탄핵해야 하니 많이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벤코리아 떠들던 식당들도 모두 간판 내리고 한국한테 사과하는 추세였거든요. 물론 저야 하층민과는 달라서 여파가 없긴 했지만요. 커잉이 이야기한 링링이라는 친구가 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굳이 중국을 질투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을 칭송하다시피 하는데 나쁜 인식을 일부러 심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니 저는 예전처럼 한국 욕하기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변화된 생각들을 커잉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저는 커잉이 얼마나 한국을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걸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커잉의 말에 맞장 붙여주는 척만 하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어휴, 한국 놈들 진짜 나빴네. 어떻게 착하고 순진한 중국인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저는 나름대로 혼신의 연기를 펼쳤고 이 정도면 커잉도 대충 속아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커잉은 전화기 너머에서 묘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들, 너 왜 거짓말을 해? 네가 나랑 얼마나 오래 친구로 지냈는데 내가 너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너 설마 한국을 좋아하게 되기라도 한 거야? 커잉은 제 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고 결국 저는 커잉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죠. 사실은 그 한국 외교관과 대화를 나눈 뒤로 이래저래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 커잉은 실망과 짜증이 가득 담긴 말투로 저를 탓하기 시작했죠. 아들, 넌 그 한국인한테 완전히 속은 거야.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아가씨라도 그렇지? 한국인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 네가 그러고도 태국의 귀족 하이소라고 할 수 있어? 커잉의 목소리에서는 실망감이 물씬 풍겼어요. 아마 한국을 좋게 보기 시작한 제가 배신자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죠. 저와 커잉은 항상 같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커잉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커잉은 입을 다 물어버렸고 그렇게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커잉이 다시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아들, 네가 너무 충격받을까 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링링만 한국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아니야. 그날 링링과 똑같은 일을 당한 태국인들이 수두룩하대. 한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굴욕을 준 거라고. 커잉은 그렇게 말하면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넌 속도 없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저 더러 조국인 태국과 비열한 한국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실제로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단지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렇게 한국 편을 드는 게 맞나? 갑자기 꼭 제가 민족의 배신자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태국을 대표하는 하이소로서 갑자기 다시 예전에 제 모습이 튀어오르다군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거지? 요즘 조금 잘 나간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야? 감히 우리 태국을 무시하다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분노에 치를 떨며 말했어요. 그때 양커잉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오더군요. 태국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자 제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점점 더 타올랐어요. 태국의 자부심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감히 한국이 주제도 모르고 우리 태국인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취급하면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렇게 제가 복수심을 불태우자 커닝은 잘 생각했다며 앞으로 같이 한국을 혼내주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과 벌일 정의로운 전쟁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계획은 인천공항에 가서 한국인들을 참교육시키는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소심하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를 질러대면 귀가 죽을 거야. 가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한국인들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버리자. 커닝과 저는 얼마 뒤에 만나 다시 한번 의기를 투합했죠. 그때 저는 정말 이게 태국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한국이 우리에게 먼저 잘못을 했으니 우리의 복수는 정당방위라는 생각도 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짓이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을 짓밟아주겠다고 잔뜩 벼른 상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얼마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항 터미널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서마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선 인천공항에는 무례한 직원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들은 전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 주었어요. 저는 제 예상과 너무 다른 인천공항의 분위기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당황하게 되었죠.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고상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우리 태국은 거리부터 공항까지 벤코리아 어쩌고 하며 난리법석인데 한국은 잔잔하게 흐르는 거대한 호수처럼 평온해 보였죠. 이런 품격 있는 공간에서 난리를 치면 오히려 저와 커밍만 망신을 당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태국의 미디어나 정치인들 모두 한국은 태국에게 크게 당하게 될 거고 한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국민들이 난리라던데 한국은 태국을 신경도 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너희들 관심 없다. 그러거니 말거니 알아서들 하거라 하는 그런 느낌이요. 솔직히 바보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밍은 물러설 기미가 없었어요. 커밍은 벌써 입국 심사줄에서 난동을 피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잠시 후 커밍이 입국 심사를 받을 차례가 되었고 심사대에 서 있던 공항 직원은 커밍의 여권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님 여권 사진과 현재 모습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잠시 안경을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커밍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잘 걸렸다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안경을 빼라. 마라 명령질이야? 내가 왜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양컹의 언성에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 시선이 날아 들어왔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도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손님께서 지금 안경을 착용하고 계신데 여권 사진은 안경을 쓰지 않은 모습이라서 규정상 확인차 요청드린 것입니다. 절차를 위해 잠시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커밍은 직원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웃기지만 너희 지금 내가 성형해서 얼굴 다 갈아엎었다고 비웃는 거잖아. 하찮은 소국인들 주제에 감히 위대한 중국인인 나를 무시해 여기 책임자 당장 나와. 커밍이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꼭 저희를 신기한 동물을 바라보는 듯 했죠. 저는 아까부터 이 상황이 너무 창피했는데 커밍은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지 거칠게 책상을 꽁꽁 내려치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이 저희 보고 들을 하는 듯 이렇게 수군대다군요. 저기 봐. 또 중국인이네. 저 나라 사람들은 대체 왜 저렇게 상스럽고 시끄러운 거야? 목소리만 크면 다 인줄 아나. 아유, 수준 떨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중국의 평판이 겨우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고 그와 세트로 묶여 저까지 함께 경멸의 시선을 받게 된 이 상황도 정말 싫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커밍은 공항 직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점점 더 막장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커밍은 완전히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렇게 소란이 계속되자 결국 공항 경찰이 오더군요. 그들은 커밍과 저를 조용히 체포해서 공항 내 경찰서로 데려갔죠. 경찰관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대체 왜 그런 소란을 피웠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커밍은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며 이렇게 답했죠. 우리는 한국이 중국인과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그걸 혼내주려 한 것뿐이에요. 한국 주제에 나 같은 훌륭한 중국인한테 참교육 받은 걸 영광으로 알아요. 그렇게 말하며 커밍은 저에게도 한마디 하라는 듯 팔꿈치로 저를 툭 쳤어요.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했죠. 최근에 한국이 아무 잘못도 없는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했잖아요. 나는 귀족으로서 태국인을 대표해 한국인들한테 정당한 복수를 한 것뿐이에요.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이 무식한 아가씨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이봐요. 한국이 아무 죄도 없는 태국인과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괴롭힐 만큼 그렇게 한가한 국가인 줄 알아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입국을 금지시킨 거죠. 당신들 지금 한국의 태국과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은 알아요. 그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한국의 폭력 사건과 절도 범죄가 얼마나 많아졌는데요. 한국은 중국인과 태국인이 저지르는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한 거예요. 단순히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가씨들 아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나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이 모든 게 부당한 피해를 입은 태국인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는데 태국이 아니라 한국이 피해자였던 거라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와 달리 커밍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듣지 마. 아델 저 한국 경찰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놈들이 너를 속이려는 거야.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지. 그러자 한국 경찰은 커밍을 매섭게 쏘아보더니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태국 아가씨. 만약 당신이 태국의 진짜 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요즘 중국 조폭들은 사지가 훼손된 중국 거지들을 태국으로 미리 입국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태국에서 앵벌이를 한 뒤 그 돈을 고스란히 중국에 가져다 바치죠. 상황이 이런데도 당신은 중국인과 친구랍시고 정의로운 척 한국에 와서 이 소란을 떤 거고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중국이 태국에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커밍과 좋다고 어울려 다니던 제가 참 어리석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커밍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너희 한국인들이 꾸며낸 말이잖아. 우리 중국이 얼마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나라인데 중국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커밍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던 순간 한국 경찰은 은은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봐요, 젊은 아가씨. 중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추방시켜줄 테니까 얼른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커밍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다래졌죠. 그러나 그 순간은 아주 잠깐이었고 곧 커밍은 다시 격분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 중국에 보내날래? 네가 뭔데 날 중국으로 보내냐고. 한국인 일합시고 나한테 갑질하지 말라고. 커밍은 두려움에 휩싸인 듯한 목소리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중국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커밍이 왜 중국으로 가는 것을 저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그런데 저와 달리 한국 경찰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은 듯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커밍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전래전래 흔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아이고, 불쌍한 아가씨,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이 많네요. 막상 자신들의 조국으로 가라고 하면 이 난리를 치니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커밍이 그렇게나 한국 욕을 해냈던 것은 어쩌면 부러움의 다른 표현은 아니었을까. 결국 커밍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은 허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사이에서 커밍은 중국에 돌아가기 싫다며 목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소리쳤지만 한국 경찰들은 그 애에게 아무런 신경을 써주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이 커밍을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한국 경찰이 제게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깊숙이 박혀버렸고 아마 저는 죽는 날까지 그의 말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봐요, 태국 아가씨, 아까 귀족이라고 했죠? 만약 그게 진짜라면 앞으로는 오늘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남의 말만 믿고 함부로 한국인이 나쁘다고 생각한 뒤 지금 이 난리를 벌인 건데 이게 과연 태국 귀족다운 행동인가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 한국 경찰분께서 한 말에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제 우월감에 취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으며 살았죠. 제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통렬한 반성을 하며 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진정한 귀족이 되라는 그 경찰의 말은 제게 삶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제 행동과 태도가 스스로를 정의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한국을 뱀시키자는 운동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었죠. 태국 정치인들의 망언에 태국 최고층에서도 그 망언을 질책하고 있고 한국에게 용서를 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부터 태국은 한국을 어찌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난리법석을 피웠던 거였죠. 이번을 계기로 태국이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광고 협업을 통해 좋은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한 번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에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부되는 이름은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등록해 주신 명단으로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9년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덤블 냄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랑스 와즈카롱의 첫 번째 코롱 오도렌지, 베르테로 싱그러움이 한껏 강조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으로 자리 잡은 제품인데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도렌지 베르테 샴푸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헤어 컨디셔너 40, 오도렌지 베르테 퍼피뉴솝 2호,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샤워 젤 40m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로션 40mg까지 이 5가지 명품 에르메스 제품들이 모두 들어간 헤어바디 세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태국에 하이소라는 계층이 있다는 걸 오늘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한국은 사실 아무 일 없어요. 태국이 밴 시킨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조차도 없거든요.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